제 소개만 간단히 하고 오늘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동영상은 그 미국의 뉴욕대에 미래학자인 일본인 교수님이 한 오래전에 한 15년 전쯤에 독일 공영방송하고 같이 세 가지 정도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어요. 그 중에 세 가지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인데 제가 도서관에다 그 DVD를 구매해서 놔뒀거든요. 근데 혹시 나중에 관심이 또 있으면 거기서 보면 우리 이제 다 기계공학 쪽이시죠? 예, 꼭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전자든 재료든 화학이든 물리든 우리 연구를 하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머티리얼이니까 보시고요. 저는 양성이라고 하고요. 자, 편안하게 그냥 이게 뭐 이렇게 막 시리어스한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50년 후에 인류가 인체를 중심으로 어떤 기술들이 발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세 가지 중에서 우리 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스토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보면 아마 이해가 더 좋을 건데, 이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냐면 주인공이 남자예요. 뭐 40대의 남자인데 인공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인공심장. 그리고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 있고 딸하고만 같이 사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뭐 양치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딸한테 좀 혼나. 술 먹고 왔다고 혼도 좀 나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병원에 출근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는데 우리 이제 에어본 앰뷸런스가 오는 거예요. 지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때 왔을 때 그 에어본 이런 앰뷸런스는 우리 기계에서 하는 프로덕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펠다운 돼 있으니까 이제 인공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넘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환자를 빨리 치료하는 방법은 환자가 아마 여러분들 생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을 중지시켜 버리면 오히려 나아요. 대사 활동은. 그 방법은 피를 없애버리면 돼요. 피가 대사 활동을 할 때 캐리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피를 없애면 근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물질을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용어를 쓰냐면 reversible death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인공 혈액 얘기가 좀 나올 거고 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또 다양한 또 하드웨어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그리고 방금 이 여자분은 보험회사 아줌마예요. 보험회사 아줌마인데 보험회사 앉아가지고 그 의사가 보험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험 등급이 있죠. 우리도 내가 돈을 더 내면 더 좋은 보험 서비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 보험의 그 특약 조건이 뭐냐면 건강에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막 술을 먹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술을 마셨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는 내가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또 센서가 있어요. 변기에 같은 센서가 달려 있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소변을 보고 싶은데 먼저 가짜 소변을 먼저 쭉 뿌려줘요. 그럼 센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보가 보험회사로 간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넘어졌으니까 이제 보험에서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들통이 나. 나중에 가짜한테 들통이 나가지고 뭐 그런 에피소드 블라블라블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어떤 테크놀로지들이 있는지 우리 기계공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양치하니까 정보가 나오죠? 저 칫솔에도 이제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옷에가 다양한 센서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모든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어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분은 이제 조지아텍 교수님인데, 그래서 이런 클로딩에서는 중요한 게 옷이 세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 센서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옷 패브릭 자체가 기계적으로 어떤 강성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슈가 됩니다. 대충 알아듣고 있는 거죠? 설명을 해줘야 될까? 부분.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쓰러지는 거 나오죠? 이거 좀 너무 심했다, 그죠? 과장하긴 했지만. 방금 이 주인공이 입고 있던 옷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911, 119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디컬 이슈가 생겼구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옷에도 충격 센서랄지 관련된 것들이 다 부착돼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앰뷸런스를 보내는 겁니다. 그죠? 에어본 앰뷸런스를 가죠, 이제. 자, 지금 이분이 무슨 얘기 한 거냐면, 우리 앰뷸런스 한 대 있을 때는 공중에 우리 현재 그 무인 드론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과학자들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한 15년 전, 20년 전 스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미 이런 세상이 올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상에서는 트래픽 시그널도 있고 하잖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늘은 어떡할 거야? 민간 항공기들 다 해주고 있잖아요. 관제사들이 다 해주잖아요. 근데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걸 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UAV들끼리 알고리즘이 있어서 야 너는 고도 일로 가, 난 일로 갈 거야. 또 남에서 북으로 갈 때는 이쪽 고도에서만 가자. 북에서 남으로 갈 때 이쪽 고도에서만 가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계획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늘에서 사고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관계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줄 건 아마 이제 하드웨어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아주 옛날에 진짜 무식한 거 보게 될 거예요. 저기 출발이에요. 비행시처럼 생겼어요. 저렇게. 처음에는 저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결국은 실패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안에 뒤에 프로펠러가 두 개가 아래로 버리컬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 당시에는 우리가 그 풍동학을 정확히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불안정성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어요. 저 프로젝트는. 이건 토마호크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버리컬로 이렇게 해서 버리컬 랜딩할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펠러가 가운데 달리는데 뒤쪽에 그 앵글을 조절해요. 조절해가지고 물론 속도 조절해서 뜨고 살짝 앞으로 가는 것까지는 조절을 해줘요. 그것도 다 우리 기계공학 하는 분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전원 세계에 왔을 때는 쟤들 트래픽도 다 제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건 이제 주로 산업공학 하시는 분들이 알고리즘이나 그런 걸 좀 해줘야 돼요. 기계공학에서 할 일은 아니고. 근데 하드웨어 자체는 다 기계에서 해줘야 되겠죠. 보통 심장이 멈추면 10분 안에 모든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브레인 데스가 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렇게 에어본 911이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나오죠. 리버서블 데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피를 다 빼버려요. 피를 다 빼버리고 대체물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하이버네이션 하게. 빼버리죠. 저렇게. 자, 리버서블 데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이분이 무슨 설명을 피를 빼고 세일린이라는 거 넣어줘요. 세일린은 그냥 소금물이에요. 넣어주고 몸을 완전히 프리징 시켜야 돼요. 왜냐면 셀에 우리 세포가 온도가 올라면 대사활동을 하잖아요. 산소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산소를 공급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도 너 잠시 멈춰 하는 일 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프리징을 하는 거예요. 얼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냉동 인간이 그런 원리예요. 근데 과학적인 이슈는 뭐냐면 사람을 냉동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다시 상온으로 가져올 거냐는 큰 이슈가 있어요. 우리 다 배워서 알잖아요. 물이 얼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 세포는 거의 대부분 물이거든요. 얼려놓으면 살짝 증가해요. 녹이면 부피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현재 기술이 없는 건 뭐냐면 냉동하는 기술은 현재 있어요. 근데 깨우는 기술이 아직 없어. 어떻게 세포에 손상을 안 주고 깨울 거냐. 거기에 관계된 좀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그 크라이오제닉이라고 하는데 크라이오제닉은 한국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네. 극저온이라고 하는데 얼릴 때도 서서히 얼리면 안 돼요. 팍 얼려야 돼. 그래서 볼륨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우리 기계공학 학문이에요. 연력학 중에 하나의 학문인데 크라이오제닉이라는 학문이 현재 사용되고 있어요. 깨울 때도 마찬가지 연력학적이죠. 근데 확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극상온으로 확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 현재. 지금 설명하는 건 이제 피를 빼고 뭘 넣어줄 거냐. 몸의 온도도 낮춰주면서 대사 활동을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잠깐.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이분도 의사고, 근데 이 누워있는 환자도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간 성격이 안 좋았나 봐. 그러니까 여기 친구야. 경쟁자고. 여기도 친구인데 수술을 안 하고 싶어 해. 워낙 성격이 나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
자, 여기서 보는 거는 이게 지금 이미지인데 3D 이미지예요. 3차원 공간상에 서 있는 이미지잖아요. 우리 몸의 구조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것도 또 다시 기계공학이 하는 일이에요. 홀로그램이라는 개념으로 기계공학도들이 옵티컬 컴포넌트를 만들어가지고 3차원 공간상에 뿌리는 거예요.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수술하는 장면이 나올 건데 수술도 수술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깥에서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칼로 째고 하면 우리 모션을 다 인식하고 기계적으로 인식해서 그게 로보틱 서저리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보여줄 거예요. 지금 주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주사 안에 뭐 들어있냐면 마이크로 사이즈 또는 나노 사이즈의 로봇이 들어있어요. 로봇이 들어있는데 걔가 우리 블러드 베슬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공간에 블러드 베슬은 모든 공간에 다 있잖아요. 몸에 어디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 다 걔들이 가서 붙어가지고 3차원 매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걔들이 우리 그 모션 캡처할 때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마치 그러듯이 이런 작은 것들도 기계공학에서 만드는 거예요. 마이크로 나노 로봇 같은 것도 기계공학에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은 뭘 보고 계신 거냐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하얀 거. 우리가 사람이 머슬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 기계공학적인 기계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우리 신체 구조를 보면 근육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겹쳐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분자들이 있는 건데 분자들을 우리가 에너지를 주면 ATP라는 에너지를 주면 분자들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액션들이 모이면 머슬을 컨트랙션하고 릴리스하는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건 브레인에서 명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령을 전달해주는 체계가 신경이잖아. 우리 척추를 통해서 스파인을 통해서 쭉 모든 신체로 퍼져나가는데 저렇게 사고 당해서 아까 잠깐 멀티플 프랙처라고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움직일 수가. 그런데 명령은 줘야 돼. 근데 명령을 주기 위한 신경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저도 일부 그런 연구를 했었고 머리에다가 칩을 꼽아요.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칩을 꽂고 다리에다가 그 전기 자극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칩을 꽂아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오른발 움직여야지 하면 그게 전기 신호로 나오거든요. 그게 여기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움직여지게.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거기에 관련된 지금 얘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계공학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할게요. 이거는 혈관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가지고 흘러가는 걸 좀 리얼타임으로 보겠다는 건데 이건 주제에 조금 부합하지 않으니까 건너가 볼게요. 저도 공부할 때 인공심장 그 개발에 좀 관여를 했었거든요. 자, 인공심장은 가장 대표적인 기계공학 작품이에요. 심장은 뭐예요? 피를 흘려주려면 기계적인 액션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넣는 거니까 일주일 하고 고장내면 안 되잖아요. 최소 수십 년간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우리 몸하고 잘 맞아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심장은 쇳덩어리로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처음에 소에다가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지금은 파퓰러예요. 사람한테 쓰는 게. 파퓰러한데 이제 물질이 바뀌고 있어요. 그때는 쇳덩어리로 하다가 폴리머로 갔다가 여기 나오겠지만 이제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들어봤잖아. 3D 프린터로 이제 장기를 프린팅 한다는 거. 그럴 때 어떤 성분들을 어떤 위치에 갖다 놔야 되는지에 대한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 장비는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가 잠깐 나오는 거예요. 저거 저 인공심장이잖아요. 저거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프랙처가 나가지고. 제한구역 통과할 때 저는 모바일 로봇이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통과하게 해주고 하는, 이건 뭐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식당에서도 우리 쓰잖아. 테이블 나르는 거 쓰잖아요. 저게 이제 바이오 프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9만 1000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만 해서. 근데 장기가 없어가지고 매일 18명씩 죽는데. 장기가 없어가지고 아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의 모티베이션은,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인공장기를 바이오 프린팅에 만들 수 있으면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지 않겠느냐가 레셔널이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 심장 안에 들어있는 판막이에요. 우리 심장에는 총 4개의 방이 있는데 이 4개의 방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밸브거든요. 피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야 되잖아요. 양쪽으로 막 같이 흘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이쪽에 이제 피가 나오는 쪽인 것 같아요. 모양을 보니까 일로는 피가 나와야 되고 절로는 피가 가면 안 돼.
그러면 이 밸브를 공학적으로 어떻게 잘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들어주냐가 이 인공신경 전체의 성능을 좌우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기계공학도들이 요 밸브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를 연구를 했어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이 바이오 프린팅 하기 전 단계에 인공심장은 거의 완벽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있어요. 잠깐 언급이 됐는데 피가 잘 뭉쳐, 여기서. 피가 껴요. 왜냐면 인공심장이니까 우리 몸하고 다른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요 표면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 자꾸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뭐가 뭉쳐. 그러면 그걸 이제 병원에서는 피떡이라고 하는데, 피떡이 생기면 결국은 혈관에 막혀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내 몸에서 나온 거 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현재 연구를 하는 방향이고요. 여기에 뭐가 퍽 하잖아요. 방금 그게 밸브였는데, 이 밸브는 환자 조직을 떼가지고 배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혈류를 주는 거야. 우리가 혈류를 막 주면서 얘가 더 커지게. 그래서 다 되면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이런 거죠. 여기에도 그 기계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티슈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잖아요. 조직공학이라고 하는데, 방금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여러분들 유체학을 배웠나 모르겠지만, 배웠나요 지금? 몇 학년들이죠? 1학년들. 유체학을 배우면 유체가 흘러갈 때 스트레스라는 게 작용을 해요. 스트레스가 뭔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적절한 스트레스가 세포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져요. 스트레스가 아예 없으면 또 세포가 안 자라.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세포가 또 안 자라. 우리 몸은 정말 디자인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가장 좋은지를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계공학적인 날리지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유체역학하고 고체역학 등이 필요해요. 그걸 적절하게 알고 있으면 저런 걸 우리가 설계할 때, 야, 내가 스트레스를 몇 다임으로 줘야지, 몇 뉴턴으로 줘야지, 그걸 설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공학은 제가 일부러 이 동영상 이걸 보여주는 거는, 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는 사실 모든 공학의 융합체거든요. 융합체인데,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 자체는 공학이 없어요. 기계공학하는 사람, 전자공학하는 사람, 재료공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적이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다 펀더멘탈 공학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계공학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우리 잉크젯 프린터 있잖아요. 여러분 잉크젯 프린터 알아요? 있어요. 프린터가 옛날에는 잉크를 담아가지고 잉크를 프린팅했었어요. 지금은 다 레이저 프린터인데 파우더로 하는데, 지금은 파우더가 우리 드럼에가 파우더가 들어있고 파우더를 뿌리면서 레이저로 열을 줘가지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잉크젯 프린터 썼어요. 근데 그 들어있는 잉크를 빼고 내가 프린팅하고 싶은 바이오 물질을 넣고 이제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이건 안 써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지금 하고 있죠? 심장세포를 저렇게 프린팅을 한 거야.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전기신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전기신호가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머슬을 움직이고 있다면 이 행위 자체가 몸에서 볼테이지가 쫙 흘렀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게 자체가 볼테이지가 흐르고 있는 거야. 즉, 세포에 볼테이지가 가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포를 바닥에 뿌린 다음에 전기를 딱 걸어가지고 볼테이지 쭉 주잖아요. 그럼 세포가 쫙 움직여요. 쫙 움직여요. 지금 저 움직임이 그 움직임인 거예요. 근데 그때도 더 마찬가지로 기계공학도들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 거고요. 자기 심장을 좀 보고 있는 거야. 저걸 이제 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는 이제 뇌에다가 뭐 칩 심어가지고 움직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 잠깐 나올 거예요. 여기에 일렉트로닉이 있는 칩이에요. 여기다 붙일 거예요. 여기다가 뇌 쪽에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아까 몸에다가 다 넣었잖아요. 이렇게 하얀 막대기 같은 거 쭉쭉쭉 들어가 있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면 와이어리스하게 신호가 이리로 가는 거예요. 나 움직이고 있어. 그럼 얘가 전기 신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약간 징그럽긴 하죠. 하지만 그게 현재 지금 가능해요. 이게 뒤에 데몬스트레이션 볼 건데 이게 가능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건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뉴런이 신경세포라는 뜻이에요. 신경세포. 전기가 저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요건데 요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 이런 판인데 바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늘이. 이게 다 전극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극이 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머리에다 꼽는 거야. 두개골을 열고 뇌에다가 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전기신호를 주면 뇌에 전기신호가 가겠죠. 그 전기신호를
보고 그러니까 전기가 가는 건데 또 반대로도 전기가 일로 올 수도 있겠죠. 우리 몸은 전기 신호를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애를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전기 신호가 왔네. 그럼 얘는 오른팔 움직이는 소리구나. 그러면 오른팔 쪽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오른팔이 머슬 컨트랙션 하기 위해서 볼티지를 쫙 주는 거예요. 여기서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뭘 하냐면 요걸 이렇게 꽂은 다음에 마우스에다 연결을 해놨어요. 우리 컴퓨터 마우스. 이 사람이 사지를 아무것도 못 써요. 그냥 몸만 이렇게 있는 사람이야. 근데 생각을 해서 나 원 그리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해. 그러면 마우스가 오늘 딱 그래요. 내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걸 데몬스트레이션 해줄 거예요. 여기에도 이런 침들을 만들고 이 구조를 만든 거는 완벽하게 기계공학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분야긴 하지만 아무튼 아주 작은 스케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다 우리 기계공학에서 하는 기술들입니다. 손 움직임이 생성되는 부분에다가 꽂았다고 얘기하죠. 저기도 있죠. 네. 이게 이제 신경세포들, 뉴런 세포들이었어요. 지금 꼽았거든요. 저렇게. 지금 컷을 움직여 자기가 클릭해보고 있잖아요. 머리로 생각만 하면서. 원어를 한번 그려보겠다고 하죠. 생각만 했는데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마우스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로보틱스에 관심이 있을 텐데 로보틱스에서 가장 핵심은 제어거든요. 제어인데 그러면 진정한 로보틱스, 진정한 제어는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가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봤던 이 기술이 사람한테는 치료 목적으로 쓰이지만 다른 목적들, 뭐 군사 목적이라 할 때에는 사실은 러시아는 이미 애니멀에다 저걸 심어가지고 공격용으로 써요. 무기 달고 가서 자폭하라고. 끔찍하지만. 자, 지나갈게요. 중요한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 방금 이제 cancer insurance immediate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까 들킨 거야. 소변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 소변이 아닌 걸 들킨 거야. 그러니까 인슈런스 회사가 그걸 알아내가지고 심장을 교환하기 위해서도 이제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싸웠던 그 자기 여자 의사 있잖아요. 여자 의사하고 남자 흑인 의사가 있었는데 아이디를 이제 바꿔치기.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 좀 나와요. 자, 이게 왜 제가 그 계속 인슈런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모든 메디컬 인포메이션은 이제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 기계공학 문제는 아닌데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정보를 나 아닌 제3자가 갖고 있다고요. 나의 모든 메디컬 정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보안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블록체인이 또 의미가 있어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법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계공학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될 걸로 추정이 돼요. 이제 혼자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생각만 하면서 얘가 안 거야 이제. 너 사기쳤지 안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갑자기 인슈런스가 안 되니까 거지 같은 데로 옮긴 거야 이제. 옮겨버린 거야. 저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현실. 돈이 없으면 메디컬한 그 혜택의 수준도 완전히 이렇게 극명하게 바뀌게 돼 있어요. 운이 좋게 다른 환자가 운이 좋은 건 죽었는데 이 사람 아이들이 스틸을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아이들로 심장 수술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라이센스 날아갈 각오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몰래 가서 데려와요. 3차원 공간상에서 이미지를 뿌려서 하는 거 홀로그램 제가 얘기했고요. 자, 이제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손을 이렇게 잘라라 그러면 로봇이 안쪽에서 자르는 거예요. 의사가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버추얼 인스트루먼트라고 하죠. 안에서 이제 로봇이 실제로 서저링을 하는 거예요. 심장을 잘라내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기계공학 툴이 있어야 되겠죠. 로봇이 필요하겠죠. 그 로봇은 누가 만들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아니 또는 luckily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데에 인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로봇 서저리는 여기 지금 손에 뭐 끼고 있잖아요. 제가 의사거든요. 의사가 수술실 밖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모니터를 보고 머리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다빈치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전 세계가 다 써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2차원적인 이미지를 보고 하고 있잖아요. 카메라 보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3차원 공간상에 홀로그램을 두고 나의 손의 제스처만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여러분들이 제 나이에 됐을 때 아마 그런 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기여를 해줘야 되지만 그럴 거라 봅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맞출게요. 왜냐면 시간이 여러분들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공학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학문에 파운데이션 되는 거를 접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미징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자적인 어떤 디바이스 만들 때도 기계공학 무조건 필요하고, 뭐 UAV나 뭐 그런 쪽은 뭐 말할 거 없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학문을 좀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기계공학을 하는데 더 유의미한 것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점심 맛있게 먹었죠? 네. 저는 아주 메시했어요. 아주 난리 났어 그냥. 자,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